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 골품지에 대한 설명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을 인통이라고 설명하며 왕이나 왕족의 부인이 될 여인을 공급하는 계통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은 왕실에 여인을 공급하는 인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황제의 가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인을 공급하는 계통이라고 하는 해석은 기본적으로 신라가 여황 또는 여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임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신라에서 황후가 천자 혹은 황제의 지위였다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내레태후는 지마제의 딸로서 오랫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는데 벌휴제에게 맹세하기를 우리 자손이 아니면 즉위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미추니금기의 내용입니다. 기존의 진골 혹은 성골이라는 용어 대신에 진골정통이나 대원신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신라사회의 기득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기존의 진골과는 다른 새로운 세력들입니다. 먼저 진골정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골정통이란 진골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옥모라는 여인의 혈통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추대왕이 광명을 황후로 삼으며 후세에 조서로 말하기를 옥모의 인통이 아니면 황후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였기에 이 계통을 진골정통이라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화랑세기의 내용입니다. 김대문이 화랑세기에서 황후라고 언급한 것은 여자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진골정통의 여인만이 여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미추이사금 시절에 광명이 신라의 여황으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계통이 앞으로 신라의 새로운 진골이 됨을 선언한 것으로 옥모, 홍모, 아이해, 광명으로 이어지는 계통입니다. 이 중 옥모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황후, 즉 여황입니다. 진골정통이 시작되는 옥모는 사실 신라 본래의 진골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옥모 부인은 소문국의 왕녀 운모공주가 구도공을 섬기어 낳은 딸이니 옛적의 진골은 아니다. 박창화 필사본 화랑세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진골의 법에 따르면 진골의 황제와 황후가 자녀를 낳으면 진골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옥모와 구도의 계를 진골의 이류로 여깁니다. 박창화 필사본 뇌물대성신제기의 내용입니다. 신라에 새로운 진골, 즉 황족이 등장하는 것이며 이를 진골과 구별하여 진골정통이라고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신소문지서를 인용한 것으로 과거 진골의 의미가 아닙니다. 박창화 필사본 뇌물대성신제기의 내용입니다. 본래 진골이 아니었던 옥모의 계통은 그 근거를 확보하고자 천신소문지설을 내세우는데 천신소문지설이란 천신, 즉
신라 시조 혁것의 아버지인 혁서거가 사실은 소문국 출신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자신들은 원초적으로 진골이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화랑세기는 이 옥모의 계보에서 나온 상당수의 신라 황후이자 여황의 계보를 적어 놓았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소의 어머니는 보도 황후이고 소지왕의 딸이다. 보도의 어머니는 선해 황후이고 내숙공의 딸이다. 선해의 어머니는 조생 부인이고 눌지왕의 딸이다. 조생의 어머니는 아로이고 아로의 어머니는 내류이며 내류의 어머니는 광명이고 광명의 어머니는 아이해이며 아이해의 어머니는 홍모이고 홍모의 어머니는 옥모이다. 박창화 필사본 화랑세기의 내용입니다. 결국 진골정통이라는 것은 신라가 아닌 소문국 계통을 말하는 것이고 옥모 이후로부터 신라의 주 세력을 신라가 아닌 소문국 출신들이 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력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세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세이라는 자는 아예 옥모의 증손녀인 광명의 후손을 신라의 진골로 정해버리자는 안을 올리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직 신후 광명의 자녀만으로 아비의 품을 따지지 않고 진골이라 정하여 여러 계보를 번거롭게 논하여 서로 의심하여 만들거나 없애는 일을 없게 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박창화 필사본 뇌물대성신제기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원신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원신통의 조는 보미로부터 시작된다. 박창화 필사본 화랑세기의 내용입니다. 보미는 대원신통의 대원이다. 박창화 필사본 화랑세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484년 7월 보미를 받들어 모량궁 대원 부인으로 삼았다. 박창화 필사본 소지명왕기의 내용입니다. 대원신통이라는 용어는 그 시작점인 보미가 모량궁 대원 부인의 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85년 1월 대원 부인 보미가 82세로 흥서하여 미해왕릉에 묻었다. 보미는 답하나 왕의 딸로 미해왕을 따라 우리에게 왔고 노왕에게 총애를 얻어 12명의 자녀를 낳았다. 박창화 필사본 소지명왕기의 내용입니다. 보미는 답하나국의 공주였습니다. 답하나국이란 외국을 가리킵니다. 실성 이사금 시절에 외국의 인질로 갔던 미해, 즉 미사흐는 재상, 즉 우리가 박재상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 신라로 탈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을 도운 외국의 여인이 보미였습니다. 보미가 신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미해가 외로 들어갔을 때 외왕이 자신의 딸을 처로 삼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보미는 남편인 미해를 따라 신라로 탈출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금구 서기 410년 9년 3월 제가 눌기의 동생 미해를 아찬으로 삼아 야국에 사신으로 보내고 내신 사람에게 그를 보좌하게 하였다. 야왕이 그를 만나보고 아름답게 여겨 대를 지어 머물게 하고 그 딸에게 시중을 들게 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실성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419년 7월 보미가 딸 나해를 낳자 야왕이 노하여 그녀를 버리고자 하니 야왕의 후가 황금으로 준풍선 2척을 사서 우리나라의 변경으로 호송하였다. 미해는 받아들이지 않고 모량구궁에 머물게 하였다. 8월 왕이 미해에게 명하여 모량에서 보미를 맞이하게 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눌기천왕기의 내용입니다. 외국 왕의 딸 보미는 신라의 피가 흐르는 여인으로 그 외조모는 금디의 딸 수황이었습니다. 수황은 흐레이사금 시절에 외국 왕자에게 시집간 여인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3년 서기 312년 봄 3월 외국 왕이 사신을 보내 아들을 위한 혼인을 청하기에 아찬 금리의 딸을 보내주었다. 삼국사기 흐레 이사금편의 내용입니다. 보미의 손녀가 지증마립간의 황후 연제인데 바로 법흥왕의 어머니입니다. 살아있을 동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던 탓에 이들을 대원족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연제와 해량이 총애를 얻은 이래 그 형제들은 나날이 더욱 존귀해지니 세상 사람들이 대원족이라 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소지명왕기의 내용입니다. 노왕의 초기에 상로 국기가 항상 말하기를 해도 가운데 왕의 기운이 있으니 100년이 가기 전에 골이 바뀔 조짐이 있다 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소지명왕기의 내용입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진골정통이나 대원신통은 모두 여왕을 중심으로 한 황족의 가계를 일컫는 것으로 진골정통은 내해이사금 시절부터 세력을 잡고 등장하였고 대원신통은 지증마립간 시절부터 세력을 잡은 무리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